자, 시작합시다. 유즈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 반가워.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느냐? 쌤의 커리큘럼이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논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배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정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술 세대를 거치지 않은 부모님들은 대체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유즈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야. 자, 보자. 커리큘럼. 자,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별 수업이 이루어질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첫 문장에 내가 교수님한테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를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써. 근데 무엇에 대해서 쓰는지를 모르면서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지? 빈수레와 같아. 빈수레를 끌고 열심히 달리는데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 그거는 뭐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담았어. 근데 뭐야? 교수님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어때? 그냥 엄청 담고 열심히 끌고 가는 거지. 헛수고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주제별 수업, 무엇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별 수업이 이루어져. 한동안 뭐에 대해서 강풍이 일었지? 유형별 수업이었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약, 비교, 분석, 비판, 대안 제시, 견해에 해당하는 어떤 논술까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어때? 하지만 무엇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알맹이가 없다면 아무리 구성과 논증이 좋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 주제별 수업이 왜 의미가 있냐면 내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산물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것이 과일이다. 그러면 사과의 대구인지, 그치? 곶감의 상주인지, 이렇게 정확도를 기하는 게 뭐야? 주제별 수업이고, 이게 한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배경 지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주제별 수업에서 굉장히 등한시됐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우리가 교과에서 19년 동안 또는 18년 동안 고1이라면 16년 동안 배워왔던, 그리고 많이 습득했던 것들이 단순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지식 하의 배경 지식들이거든. 따라서 그것들을 조합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거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주제별 수업, 무엇에 해당하는 건가 간단하게 보면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판단이라든가 우리 개인의 판단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어떤 주제별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별 수업이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요약해. 비판해. 이게 아니라 왜 요약을 해야 되며, 왜 첫 단계의 요약이 필요하며, 그리고 비판은 왜 해야 되며, 이거의 결국은 이것도 어때? 사고의 흐름이지. 사고의 흐름. 결국 뭐야? 논증이자 구성이야. 그럼 왜 대학이 요즘에는 요약하시오가 잘 나오지 않지만 비교는 요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비판하시오, 또는 비교하고 제시하시오, 이런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내고 있거든. 그래서 왜 이것이 사고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질 거야. 그냥 단순하게 요약은 뭐야? 주장 플러스 근거고 키워드는 몇 개 써야 되고, 이거는 다소 스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어떤 그 저면에 깔린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나왔지? 그럼 대학별로,
그치? 연대가 원하는 어떤 주제나 유형이 조금 있거든. 고대가 원하는 유형과 주제들이 조금, 그러니까 주제와 유형이 있어. 왜냐하면 출제 교수님들이 사실 본인들의 논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내시기 때문에 약간 성향이 달라. 그러면 고대 스타일은 어떤지, 연대 스타일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나는 중경외시 라인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중경외시가 좋아하는 읽기 영역을 강조한 수업을 진행받는 게 좋거든. 고려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주면 고대와 중앙대의 차이는 뭐부터 다르냐면 논제의 구체성과 제시문의 구성수가 조금 달라. 그래서 중앙대는 어때? 조금 더 논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면서 제시문의 수가 마까지 가나 다라 마 바 어떨 땐 사까지. 그래서 7개의 제시문을 스피드하게 읽어내야 된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2개나 3개만 줘. 어때? 읽어내는 양도 다르고 구체성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왜에 해당하는 어떤 대학별 기출문제 분석 시간이 이루어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선생님, 유주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에서는 왜 콘서트라는 말을 듣냐면 예전에 싸이 콘서트를 보는데 너무 신나고 그 안에 막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논술을 가르치면서 논술 재미없고 어렵고 하는데 혹시 학생들과 좀 즐기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야. 그나마 조금 재밌고 흥미있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즐기지 못하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논술이지만 조금 우리 한번 즐겨보자라는 의도에서 그런 제목을 줘봤고, 다시 유주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의 어떤 커리큘럼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뭐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성해 보실 것인가에 대한 주제별, 무엇을 해당하는 주제별,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유형이지. 그치? 그래서 그걸 비판할 것인가, 비교할 것인가, 그걸 합쳐서 어떤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유형별이지만 단순한 스킬이 아닌 사고의 흐름까지 전해주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마음이 막 지금 급해. 지금 주제도 모르겠고요. 유형도 모르겠고 나 지금 당장 그래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시험장에 가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막바지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대학이 선호하는 주제나 대학이 선호하는 유형, 조금 더 외에 해당하는 대학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이 세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이 고2다. 예비 고2? 지금 고2다라고 하면 뭐부터 듣는 게 좋아? 주제별부터 차근히 들어가는 게 좋아. 이 주제가 7가지긴 하지만 조금 뒤에 나오지만 사실 세부적인 어떤 카테고리로 본다면 21개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제를 쭉 고민하다 보면 국어 시간에 나온 이 비문학이 이 주제구나. 이 사탐영역에서 이게 성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제도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난다면 유형별로 들어가고, 지금 고3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형으로 갈 수는 없거든.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마음이 급해 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 주제를 클릭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지금 막바지에 들어온 학생들이라면 나는 연대야 라고 한다면 어때? 연대가 좋아하는 게 어떤 성찰이라든가 판단, 이런 기본적인 사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럼 이런 주제 하에 그래, 비판이 좀 어려우면 비판과 관련돼서 연대 커리큘럼을 한번 들어보겠어.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떨까? 대학이 최저 등급만 맞는다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2등급 3개만 맞는다면 논술로 내가 너를 합격시키겠어. 이 말은 뭐야?
그 깔려진 전제는 뭐지? 논술의 신뢰도가 높다는 거겠지. 그러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논술답게 들어가면 어때? 논술이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이라든가 사고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그러면 그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요령을 피우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감하게 꺼도 돼. 왜? 논술의 요령이 아니야. 그치? 어떤 끈기와 노력의 결정판이고 나의 사고의 깊이를 드러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그래서 심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커리큘럼 안에서. 그래서 뭐야? 대학이 잘 볼까? 좀 전에 심도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그 목적지가 지금 이 강좌를 듣는 게 그거라기보다는 심도 있는 사람이 돼서 뭐? 대학이 원하는 것을 주겠어 이러는 거지. 이거는 사실 비평이라든가 어떤 그 학술적인 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지. 목적이 뭐니? 이 강좌를 듣는 목적이 뭐고 논술을 보는 목적이 뭘까? 목적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지.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 언어 점수가 국어라고 하지?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내는 경향이 강한 학생들이 좀 그러거든. 그게 아니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민해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목적이 뭐지?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또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줘야 어때? 이 강좌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강좌를 듣게 함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놓치지 말라는 거야. 대학이 원하는 것을 어때? 정확히 줘야 하는 것. 이 강좌의 최종 목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길 바라는지 어떻게 쓰길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대학의 합격 증서를 너희들한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 뭐다? 대학이 원하는 것을 쓰게 하는 거야. 조금 이해가 갔습니까? 왜 그러냐면 논술 논제를 정확하게 읽어라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즉 교수님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내가 던져주고 싶은 걸 던져주거든. 그럼 뭐야? 그건 바로 1차 아웃되는 답안지라고. 대학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는 것.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자, 더 들어갑시다. 주제별 수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뭔가를 막 쌓아야 돼. 할 수 있지만 한번 출발을 하면 재미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 뭐에 대해서 나 유주미가 어떤 대상을 보고 지각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판단을 해.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맺지? 타자와 관계를 맺는 거야. 나의 판단하에서 너와 우리가 관계를 맺어. 그러면서 뭐 하지? 교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판단과 관계 속에 교환을 하면서 뭐가 형성되지? 관습이 형성이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들이 간습화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렇지. 의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반성을 뭘 할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나로 돌아와서 뭐가 이어져야 되지? 성찰이지. 아, 그렇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점층적으로 쌓아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교환 파트가 아니라 어때? 나의 판단 하에서
다른 타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환을 하고 그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간습화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치 제도겠지.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반성할 건 없나? 반성한 후에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내면의 성찰 이렇게 대학이 요구합니다. 그럼 뭐에서 출발할까? 나 개인이지. 그 안에서 뭐가 사회가 존재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 속에서 뭐 나 자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맥락이 이해가 가겠니?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 나로 출발해서 나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그냥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 쌤이 98년부터 최근의 기출문제를 다 분류해보니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기념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98년부터 최근의 문제를 다 다시 한번 보니, 그래. 연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기본적인 판단의 문제, 인식의 문제들, 언어와 인식의 문제, 죽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요게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판단화해서, 그치, 나에 대한 성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인식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때?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 공감의 어떤 확장. 너와 나의 관계. 어때? 고려대는 뭘 많이 내게? 그러면 사회 안에서. 성균관대에서는 제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내고. 그래서 대학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딱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 중앙대에서 14년에 나왔던 게 이거구나. 건국대에서 사인과 관련된 논의가, 인식과 언어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내비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개인과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서 판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판단. 여기서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케이. 어깨를 좀 흔들어 보고 릴렉스하게 한번 쭉 스토리만 한번 들어보면 될 거야. 오늘은 어떤 전체적인 개요나 계략이기 때문에 판단부터 시작을 하는가? 어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고 수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유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뭐야? 인식이지. 누군가를 인식하면과.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올까? 옳고 그름이 나와야지. 그건 옳아.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선에 악해. 그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의 주제들이 나오면서 더 들어가서 심도 있게 미추와 아름다움과 추함의 예술과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뭔가 이해하겠니? 다시 가볼까? 뭐에 대해서 인식을 해? 내가 너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둘 간에 그건 옳고 그른 거 옳아. 그건 그른 거 같은데 선과 악인 것 같아.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기본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들이 대학 기출 문제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온 거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대학들이 나왔어. 좀 이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 예술과 관련돼서 하나를 들어보면 서강대에서. 그치. 서강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예술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어떤 그 그림을 보고 그 작가에 대해서 또는 그림 그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술에 대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리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내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신다고 교수님들이. 인식은 당연하지. 근데 첫 스타트가 인식인데 인식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너와 나, 내가 너를 인식하는 그 과정, 사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객관과 주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출발이 나 자신이고 나의 생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벅차더라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형성하지? 관계를 형성하지. 나의 판단의 기초하에 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뭐가 나올까? 그렇지. 국가,
민족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국가, 대한민국, 그치? 그 다음에 뭐 한민족,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사회. 이거는 사실 너희들 사탐에서 이미 조금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 뭐 다민족 국가. 요즘에 뭐, 그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다른 인종들이 유입되면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익숙한데, 왜 자꾸 판단해서 선생님이 좀 머뭇거리냐면,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지만, 첫 출발, 나와 관계된, 나의 사유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판단하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교환을 이루기 시작하지. 그래서 경제 지문도 많이 나오고 시장과 소비와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서강대든 아니면 특히 이런 거 있지. 중앙대 경영경제학부라든가. 그치? 서강대와 관련된 거. 이렇게 약간 과별로 기출문제가 다른, 뭐 경희대의 사회계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양대의 상경. 예를 들어서 한양대의 상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강대 경영경제,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그치? 구분되는 문제들이 나올 때는 어때? 그런 파트에선 경제, 시장, 소비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구분되지 않더라도 어때? 자본주의 하에서, 21세기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가 지금 뭐에 있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은 사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읽어낼 수 있는 지문들을 내면서 고민하게 하지. 이러한 판단과 그치 관계와 교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게 뭐라고? 관습이지. 관습. 그치 역사, 시간의 역사, 어떤 지리, 그치 어떤 문화 이런 식으로 관습에 대해서 문제들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는 많이들 나오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다 어느 학교가 더 많이 내 요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뭐를 만들어내지? 제도지. 정치, 법률, 교육. 근데 요 파트도 뭐 사탐에서 너희들이 흔히 그래서 요 사실은 뭐 관계라든가 간습이라든가 제도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조금 익숙하게 사회 문화라든가 뭐 법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익숙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물론 지문이 쉽다고 논의가 쉬운 거는 아니지. 대학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시문의 난이도가 쉬워졌어 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채점을 쉽게 한다는 아니야. 제시문이 쉬워지면 뭐가 어려워질까? 논의가 어려워져. 결국 뭐야? 채점을 더 어렵게 까다롭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놓치지 마. 오히려 좀 몇 년 전에 제시문의 난이도를 조금 올렸던 문제들이 더 쉬운 논의를, 그치? 쉽게 논의를 해도 되는 문제였다면 요즘 추세로라고 한다면 제시문을 어디서 내라고 하지? 교과서에서 내라고 하잖아. 그럼 교과서에서 내는 질문들이 쉽다 보니까 대학들이 최저는 그렇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러면 변별력 없게 갈 가능성은 제로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창의력, 너희들도 마찬가지. 뭐 창의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창의와 대학이 원하는 창의는 조금 달라.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의식의 파악 이런 것들이 핵심이야. 요 상태에서 뭐야? 그치. 매체라든가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뭐 해보자? 반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비판적인 수용.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시문이 있으면 그래. 아 그래. 맞다는 전제로 읽거든. 우선은 이 저자의 의견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뭐 해야 돼? 이거의 근거가 타당한가?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가?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고민해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 매체가, 언론이 얘기하면 무조건 뭐야? 맞다는 전제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어때? 맹신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뭐 해보자? 반성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럼 반성 후에 다시 한번 나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첫 스타트가 여기 첫 스타트의 개인이 판단, 사유의 문제였다면 이 7번의 개인은 뭐야?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면을 바라보자는 거야.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야? 생명.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치,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든가, 그치, 생태, 환경과 관련된, 인간과 자연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본연의 문제, 그 다음에 생명, 뭐 생태, 이런 식의 성찰의 주제들이 이렇게 묶여지는 거야. 다시 한번. 98년부터 최근의 문제까지 선생님이 다 분석하고 분류를 해보니, 아,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어때? 당연한 것 같아. 그치? 우리 인간의 나로부터 출발해서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나로 들어오는 이런 전반의 스토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고 결국 그것도 결국 교수님의 고민거리이기도 한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나로 출발해서 나로 돌아오는 어떤 이 스토리. 여행을 떠나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판단.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과, 미추. 그래서 너와 나가 관계를 맺어서 국가를 형성하거나, 그치. 어떤 민족,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해. 그러면서 교환을 이루어지네? 그것이 소비가 됐든 어떤 시장을 형성하든, 경제적인 이야기든.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치? 지리화, 문화가 형성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우리 어떤 제도적으로 정치나 법 교육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없나? 반성도 해보면서 나의 내면을 다시 들어오는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굉장히 재밌어. 이걸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떤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맥락하에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문제를 내셨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때의 짜릿함은 너희들도 한번 그 수업을 진행하면 이거였구나.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런 문제의식이구나 라는 거지. 그리고 논술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과 수업을 할 때 그 독해와 관련된 거나 전체적인 문제를 풀 때 뭐부터 출발하지? 얘들아 주제가 뭐야? 제시문의 관계가 또는 제시문의 역할이 뭐지? 그 다음 바로 찾게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뭐니? 그 다음 뭐 해?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뭐야? 이제 문제의식과 출제의도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를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첫 출발이지 문제의식. 그 다음에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어떤 깊이의 문제야. 다를 거는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항상 박스를 쳐서 요구하잖아. 야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야? 제시문의 관계나 제시문의 역할이 뭐니? 라고 하는 거. 이 제시문을 읽어내고 이 제시문가와 제시문 나의 연결고리가 뭘까?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내가 뭐에 대해서 끌어와서 논의를 하지? 이런 것들의 총 과정이 사실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 주제 수업을 듣다 보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빠진 이 연결고리가 내가 생각할 땐 이 키워드고 이 맥락인 것 같아. 좋아, 내가 이걸 끌어와서 논의를 펼쳐지겠어.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논제 이탈이, 그러니까 주제 이탈이 될 수도 있지만 맥락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건 뭐야? 창의력 점수로 점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이런 식이고 사실 출제의도가 이거였구나를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그럼 인식 하에서 뭐에 대해서 샘플 3개만 들어줄게. 우리는 인식을 뭘로 하지? 우리 인간은 뭘 할 수 있어? 언어지. 그래서 언어와 인식의 관계들을 많이 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대학이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인식은 절대적인가? 그치? 상대적인가? 예를 들어서 뭐 언어로 우리의 인식을 다 담아낼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절대성이다. 아, 그렇지는 않다. 어떤 분명히 관계가 있긴 하지만 좀 상대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꽃을, 그치? 꽃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넌 내게 와서 어떤 의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호명 행위를 통했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언어가 인식을 그치 더 명확하게 한다. 언어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언어가 인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어떤 많은 사회하는 문제들이 나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어떤 육체와 정신과 육체 간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지? 그치. 정신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종속인가? 좀 분리될 수 있을까? 뭐 경희대에서 나왔던 문제들, 주관과 객관의 문제들,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못돼 인식하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역사가의 주관이야. 역사가의, 그 동시대의 어떤 객관적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언어와 인식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 주관과 객관 요런 것들이 인식 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희들과 함께 공유를 할 거고 또 다른 뭐 또 윤리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존재니? 그렇지. 어떤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실 뭐 이타적인 존재다,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기본적인 이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나오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지?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회적 규범 속에서 뭐 정당성이 과연 부여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공감의 문제들 이런 식의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가면 이기적 성향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윤리적 어떤 판단을 해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좀 그 기존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였다면 새로운 문제들의 공감이 나오기 시작해.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을 할 거야. 이제 조금 스토리가 보이니? 한 번만 다시 갈까? 그치. 언어와 인식, 그 다음에, 윤리에서는 어떤 사회적 규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기를 바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스토리 내비를 한번 그려볼까? 제일 먼저 뭐였어? 판단의 문제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 뭐 인식이라든가 어렵겠지만 생각 안 나면 그냥 쭉 들어. 인식하고. 그치? 어떤 윤리, 뭐 예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뭐를? 교환을 이루는 거야. 이러한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뭐가 형성되는가? 무의식적으로 관습이라는 게 형성되고 의식적으로 제도를 만들면서 그치? 그리고 이 흐름 속에 혹시 내가 반성할 것은 없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뭐해? 성찰해 보는 거야. 스토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니?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면 죽음이다. 연대에서 죽음, 낭비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지. 이건 뭐야? 나 개인의 어떤 문제들, 인식과 어떤 성찰의 문제들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뭐 고려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혼종과 관련된 이거 뭐야? 사회 안에서의 문제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주제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주제별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했어. 그 다음에 뭘로 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냐면 유형별 수업이야. 많은 강사님들이 뭐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지? 요즘 추세로라고 한다면 유형별이야. 근데 선생님이 올해 너희들이 이걸 듣는 상태라면 작년이 되겠지. 고려대가 아주 획기적으로 문제를
변화시켰지. 제시문의 수도 줄이고 논제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주면서 뭐에 대해서 그냥 논의하시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 재료만 주겠다. 음식의 재료만 주겠어. 그래서 너가 그것을 한식으로 만들 건지 일식으로 만들 건지 그치. 너희들이 정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재료만 줄 테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기준을 스스로 정의해서 정해서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그치? 그 제시문을 버무려서 논의를 하라는 거야. 굉장히 어때?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비교를 해서 준다면, 연대라고 한다면 거의 이게 어떤 식으로 가지? 어떤 방향이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교수님의 출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어떤 추론의 과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직접 세워서 그 기준 하에 내가 맞음을, 나의 의견을 논증하는 거지. 이 부분이 창의, 사고야. 그래서 고려대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를 일으켜 버리셨어. 그랬을 때 단순하게 요약이라든가 비교나 이런 것만 배웠다라고 한다면 논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왔다면 유형별로 들어갑시다. 기본 유형. 이거 단순하게 이거 사실은 스킬 아니야. 대학에서 이거 스킬을 원하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낸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 이게 사고의 흐름인데 뭐냐면 딱 사안에 대해서 직면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 그랬을 때 내 주관이 개입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를 이해해야 돼. 그것이 제일 먼저 요약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지. 있는 그대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자고 하는 게 요약이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분류 한번 해서 이 둘 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가면 분석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은 어때? 비교한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가? 비판하라는 거야. 그 근거가 타당한지, 적합한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이쪽에서도, 그래서 예전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제시문 가에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서 가를 비판하라. 이거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둘 간을 비교하면서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생각해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양쪽에서 균형 잡히게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안이 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뭘 제시해야 돼?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치? 논술에서. 그 다음에 또는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나를 스스로 다시 옹호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야. 이게 그래서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분류하고 비교, 대조하는 능력. 하나에서 다른 관점을 보고 다른 관점에서 이 관점을 보는 능력.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씹으면서 내 거를 다시 옹호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본 유형에 속하는 거야. 이제 사고의 흐름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학이 이렇게 냈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스킬만 해서 주장 플러스 큰 거야. 주장 플러스 큰 거. 키워드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키워드를 몇 개를 나열해야 돼. 비판? 비판은 모르겠지만 상대를 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실 단순한 상대를 씹는 게 아니라 걔가 말하는 주장과 근거를 따지고 그 근거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스킬만 익히다 보니 어때?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고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고대에서 아 좋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 우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논의하는 힘을 키우게 하겠어. 뭘 갖고 와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학생이 기본으로만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렇게만 내지는 않지.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 즉 기본이 결합된 문제를 대부분 내. 비교하고 비판하시오. 비교하고 분석하시오. 또는 비판하고 논술하시오. 또는 비교하면서 논술하시오. 그래서 요 가지. 근데 사실은 이 복합 유형은 말이야. 기본 유형을 철저하게 그치 차근차근 이해하고 그래서 습득을 했다면 복합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거가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딱 직면하는 순간 뭐 공차 찾아서 그거에서 심도 있게 분류하고 뭔가를 쓰라고 하는구나. 문제가 있으니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유형이 조금 골치가 아픈데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논의하시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데 그건 뭐야?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제시문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제시문 가와 나가 적이야. 그럼 뭐를 해야 되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둘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다른 걸 비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숨겨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제시문 간의 어떤 관계, 역할을 통해서 쓰는 거. 그래서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숨겨진 유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다시 한번 배우면 뭐가 있다? 기본 유형, 사고의 흐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 복합 유형. 정확하게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시문 간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어떤 숨겨진 유형. 그러면 뭘 많이 내게? 뭐가 조금 난이도가 세겠어? 당연히 숨겨진 유형이 난이도가 세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유형별 수업 이렇게 진행이 너희들과 함께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는 게 너희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이거지 대학별 수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의 현실을 얘기해주면 요 부분을 한번 볼까? 사실은 논술은 말이야 뭘 전제로 해야 되지? 수능 최저를 전제로 한다고. 즉 기본적인 너희들의 학업 능력을 담보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상 수시 때 선생님 컨설팅 되게 많이 해주는데 뭘로 먼저 전제를 하냐면 수능 점수가 너가 얼만큼 나오니 부터 시작을 해. 너가 얼마나 잘 쓰니까 사실은 아니야. 왜? 기본 1차 관문이 뭐니까? 수능 최저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능 최저가 예를 들어서 저는요 3등급 3개가 2등급 3개가 나와요. 2등급 2개가 나와요.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나와요. 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논술 실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 연고대가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서 성대도 최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난 연대를 쓰겠어 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지? 연고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최저가 낮으면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학교별로 너희들이 선택을 아마 하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현실적이야. 근데 수시를 우리 몇 개를 쓰지? 6개를 쓴다고. 그래서 6개를 쓴다라고 하면 선생님 너희들의 마음 알아. 어떻게 쓰는지 아냐? 연고, 서, 성, 한, 중 이렇게 쓴다고. 아니 여학생 같은 경우 연고, 서, 성, 한, 이 이런 식으로 또는 이 빼고 경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인강을 어떻게 들어도 되냐면 어떤 기본 유형이라든가 주제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왔다면 어떤 세트를 어떤 패키지로 들으면 좋냐면 연대와 고대를 함께 듣는 학생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서성한 아니면 그치? 요런 방법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사실 연고서성한 이 또는 연고서성한 중 뭐 이렇게 만약에 듣거나 쓰거나 아니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 뭐 이렇게 쓰거든. 아니면 뭐 기본적인 어떤 건동홍 다음에 서울여대 그 다음에 경기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너희들이 조합을 하잖아. 그랬을 때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고대와 한양대를 같은 그룹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고대와 한양대를 같은 어떤 그룹으로 패키지로 들어도 돼. 왜 그럴까라는 거는 설명을 하면 고려대와 한양대는 조금 더 어때? 논제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쉬운 반면 그 간극이 좀 커. 그래서 이 제시문과 제시문의 연결을 누가 스스로 해야 돼? 나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들. 즉 논의의 힘이 강한 문제거든. 논의의 힘이 강한 문제들이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패키지로 고대와 한양대를 같이 듣는 거야. 또는 고대를 듣고 한양대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고대만 듣고 그 다음에 한양대를 시험 보러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전략도 돼. 그 다음에 연대와 서강대, 성대 조금 더 여기가 어떤 창의와 관련된 그치 문제가 더 강하다면 여기는 뭐야? 추론과 관련된 문제들이지. 그래서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하는 반면에 그 과정을 그 방향을 내가 잘 가고 있음을 논증하는 힘들이 있는 문제들이 어디야? 연대, 서강대, 성대라고. 그러면 요 패키지를 같이 들어도 돼. 그리고 나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연대와 성대만 듣고 서강대를 시험 보러 간다든가. 이런 전략도 있지. 물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듣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는 아니면 나는 이 그룹이 좀 나랑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패키지만 들어도 되는 거지. 고대, 예를 들어서 나는 요 학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고대와 한양대를 계속해서 다시 듣는 거야. 또는 연대, 서강대, 성대를 같이 계속 듣는 거지. 또는 전략을 확 펼쳐서 좋아. 나는 연대만 계속 듣고 연대만 계속 듣고 뭐 성대를 보러 간다든가 고대만 계속 듣고 한양대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이 사실 필요하고 요 학교들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조금 더 뭐에 집중되어 있어? 읽기야 사실. 제시문의 수가 많고 정확하게 읽어서 빨리 스피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 그래서 읽고 쓰기에 조금 더 강한 학교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다? 추론, 논증이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창의의 뭐야? 어떤 논의야. 이런 식으로 대학별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또는 현강의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되게 많으니까 매년 뭐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경예시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요 밑에 뭐가 있겠지? 물론 건동홍이 있을 거야. 이런 학교들 예를 들어서 건대는 약간 뭐 성대와 비슷하기도 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성대와 약간 유사한 면 사실 승부수는 거기서 나는 어떤 비슷한 접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 학교들은 사실 읽고 쓰기가 더 강한 학교들이거든. 건대는 약간 사고를 필요로 하지만 그걸 친다면 그럼 읽고 쓰기가 가능한 학교들을 갈 학생들이 굳이 창의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논술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뭐도 해야 돼? 내신도 관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능도 해야 되지. 이런 학생들이 이걸 다 듣기는 사실 비효율적이거나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의 대학별 수업의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 화이팅!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별 수업이 이루어질까? 무엇에 대해서 논의할 건가? 빈 수레가 아니라 알찬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판단, 관계, 교환, 관습, 그치? 제도의 성찰과
반성과 성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얘기들. 98년부터 최근의 문제를 다 선생님이 분석, 분류해 본 결과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했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너희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대학의 문제의식이라든가 교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딱 시험장에 갔을 때 교수님의 문제의식과 주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 유형별 뭐지? 요약, 비교, 분석, 비판, 제시, 논술이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무엇을 원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시, 6개의 티켓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조금 더 강화된 패키지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학별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유주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의 장을 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힘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화이팅! 여기서 커리큘럼과 관련된 인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